6페이지부터 볼게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 176부터 179까지 두 장만 빠르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등차 수열부터 복습 한번 해봅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인하양 어떻게 구했더라? 공식이 뭐였죠? 모르겠는 표정은 뭐야? A 플러스 받아쓰기가 아니야 지금. 대답을 해야지 이나야. 호철이 뭐였지? n-1 d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었지. 이나야 그럼 여기서 A는 뭐였지? 첫 번째 항, 첫 항. D는 뭐였지? 공차, 그지? 공차. 자, 더해지는 숫자 공차. 자, 그 다음에 AN이라는 일반항이 만약에 뭐 마이너스 3N 플러스 5 예를 들어 AN이라는 일반항이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일반항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공차가 얼마인지 대답할 수 있죠. 이렇게 써 있을 때, 자, 승현아, 요 숫자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차, 그치? n의 개수를 바로 공차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1차식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n의 개수가 곧 공차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수열에서 만약에 윤서야, 첫 번째 항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그래야 돼? 너 대답해봐. 첫 항이 뭐예요? 첫 항 왜 2죠? 어디에? n자리에. n자리에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 나오는 거죠. 그죠? 가연아, 10번째 항은? 10번째 항 구해라 그러면. 그치.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써먹는 거였지. 그치? 자,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또 배운 것 중에 등차 중항이 있었습니다.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하영아, B는 2분의 A 더하기 C, 그렇죠. 요게 등차 중항식이었죠. 그래서 가운데 항은 양 옆의 항의 합을 2로 나누면 늘 구할 수 있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 첫 번째 2분의 어진이 해봐. n 괄호 L, 맞아요. A 플러스 L. 근데 여기서 이 L이라는 친구는 뭐였는데? n번째 항에 n번째 항 끝항. 끝항이야. 근데 그 끝항이 어진이 말도 맞아. 우리는 지금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말하는 거니까 끝항이 곧 n번째 항이죠. 그럼 이 끝항이라는 녀석은 AN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n번째 항이니까. 근데 AN이 아까 이거라며. 그래서 이 L 자리에다가 우리는 얘를 집어넣을 수 있었죠. L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 두 번째 거였지. 그것도 불러줘. 2분의 n 괄호 2a 플러스 그렇지. 2a 플러스 n-1t 요게 들어가면 요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 두 번째 거였다. 그죠? 요런 거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배웠다. an과 sn 사이의 관계. 자, 승현아, an이라고 하는 건 딱 n번째 항 하나를 말하는 거지. sn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지? 아니, an이라고 하는 건 이 수열의 n번째 항 한 개를 딱 집어서 말하는 거고, sn이라고 하는 건 방금도 했잖아? 합을 말하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맞니? 그러면 내가
A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SN에서 SM-1을 뺀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이해되나요? 이나야 좀 전에 SN은 무슨 뜻이랬지? 이런 스타일이야 이거. 어? 방금 말했잖아. AN은 n번째 항 하나를 탁 집어서 말하는 거고 이나야. SN은 무슨 뜻이야? 합.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 어진아 도와줘. SN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끝항까지 끝항이라고 말하면 부정확해. N번째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치?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 윤서야?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의미. 좀 전에 SN이 갖는 의미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것 이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그렇지.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딱 몇 개의 항만 남아? 한 개만 남아. 그 한 개가 바로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SN이 n제곱이에요 라고 알려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자, 너 그러면 10번째 항을 한번 찾아봐라 이랬을 때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10번째 항이면 여기다가 얼마는 거에서 씹는 것에서 여기다 얼마는 거를 구넣은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빼는 거구나 이 생각이 바로 먼저 들어야 된다고. 그치? 자, 10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나야 SN에다가 10 집어넣은 것에서 SN에다 얼마 집어넣은 걸? 9 집어넣은 걸 빼야 된다. 그쵸? 왜냐면 얘가 무슨 뜻이니까? 그치? 첫 번째 항부터 해가지고 10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것 이런 뜻이잖아. 그리고 얘는 무슨 뜻이니까? 그치?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더한 것 이런 뜻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다 지워지고 요거 하나만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쵸? 네, 그래서 A10은 S10 빼기 S9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S10은 요 식에다가 씹는 거니까 얼마지 재현아 값이? 그러니까 S10은 얼마야 그러면? 100. 그럼 S9는 얼마예요? 81. 그쵸? 그러므로 100에서 81을 빼면 그게 바로 10번째 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항은 몇이야? 19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였지. 그치? 자, 이게 이제 SN과 AN 사이의 관계인데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10번째 항 같은 거는 그냥 바로 S10 빼기 S9 하면 끝나는 건데 N번째 항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있었어. 주의사항. 자, 이 관계는 N이 얼마 이상일 때만 성립해? 2보다 그지? 같거나 클 때만 성립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는 이걸로 구하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라고? 첫 번째 항은 항상 뭐랑 같다? S1과 같다 그랬죠. 그쵸? 첫 번째 항은 이걸로 구하는 게 안전하다. 이걸로 구하면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이제 AN 가지고 구했을 때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그지? 끝에 상수항이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SN에 상수항이 안 붙으면 맞는 거지만 붙으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S1으로 A1을 구해. 첫 항을 구해. 여기까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로 넘어와서 가연아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뭐였지? A 곱하기 R의 n-1제곱 그지? 여기서 R이 뭔데? 공비. 공비는 어떤 숫자지? 일정하게 계속 뭐 되고 있는 숫자? 등비수열이 뭐니? 그것도 봐야 돼. 일정한 숫자가 계속 곱해져 나가는 수열이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공비가 뭘까? 그 곱해지는 수가 공비죠. 알죠? 등차수열에서는 계속 더해지는 숫자가 공차잖아. 등비수열에서는 계속 곱해지는 그 숫자를 우린 공비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이것도 했구나. 등비중항도 했구나. 그지? 등비중항 지난 시간 설명했죠?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있을 때 얘네 셋 사이에 아까 등차 중앙은 얘네 셋 사이 이런 관계가 있었잖아. 등차 수열에서는 등비 수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죠? B는 루트 AC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요거는 루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산이 좀 까다로우니까 요거를 그대로 양변 제곱해버려가지고 어떻게 써도 돼? B제곱은 AC. 자, 요게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76쪽으로 가볼게요. 176쪽에 3번 문제를 볼게. 자, 지금 요렇게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숫자 자체가 몇 개 없을 때 있죠. 뭐 4개, 5개, 이렇게 10개 이하일 때 요럴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했냐면 등비 수열이니까 1에다가 뭔가 곱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 곱하는 숫자를 뭐라고 불렀지? 공비라고 부르죠. 공비.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r을 해가지고 x1을 만들었어. 그럼 이나야 x1을 x2로 만들 때 또 어떻게 할까? 또 r을 곱하겠지, 그지?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r을 계속 곱해 나가다 보면 256을 만들 수가 있는데 256까지 가는 동안 1에서 256까지 가는 동안 r을 몇 번 곱했어요? 바로 보이잖아 눈에, 그지? 1에다가 r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하니까 256 된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네. 1 곱하기 r의 4제곱이 256이네? 그럼 그냥 r값 나오잖아. 4제곱해서 256이 됐다. r 몇일까? 4죠, 4. 물론 마이너스 4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근데 왜 그냥 4라고 말했을까? 문제에 써있어. 그지? 이 x1, x2, x3가 모두 양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4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비가 4라고 확신을 했으면 그러면 윤서야 x1은 얼마야 그럼? 4인 거죠. 그죠? 1에다 곱하기 4한 거니까. 그럼 x2는 얼마고? 16인 거고 또 곱하기 4 하니까 x3는 64인 거고. 그럼 답은 뭘까? 이거 뭐 그냥 아니 그냥 얘랑 얘도 하는 거예요. x1 더하기 x3예요. 아니 문제에서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68.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개수가 이렇게 내 눈에 딱 들어오는 뭐 한 5개, 6개 이 정도일 때는 이렇게 써서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눈에도 잘 들어오고. 근데 밑에 8번 봐봐요. 8번. 자, 8번은 비슷한 문제인데 얘는 개수가 어때? 일단 개수가 문자죠. xn에서 끝났잖아. 그지? 그래서 요럴 때는 우리가 아까처럼 그냥 직관적으로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차라리 뭐가 좋냐면 이럴 때는 일반항 공식을 적용하는 게 더 좋아. 일반항을 적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첫 번째 항이 아니잖아. 우리는 48부터 시작하는 등비수열을 하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48을 첫 번째 항으로 하는 그런 등비수열로 다시 한번 넘버링을 해볼게요. 번호를 다시 붙여볼게요. 그러면 48을 내가 첫 항이라고 할게. 얘를 A1이라고 할게. 그럼 하영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A2가 되는 거죠 당연히.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얘는 몇 번째 항이 되고? 세 번째 항이 되고.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여져 나가겠지. 그러면 이 번호를 붙이면서 규칙을 보셔야 돼요. 규칙을. 자, x1이 A2가 됐고 x2가 A3이 됐고 이런 규칙이야. 그럼 이런 규칙대로 계속 나가면 얘 있죠. xn 있죠. xn은 재현아 뭐가 될까요? 응? 규칙을 잘 봐봐. 삐졌잖아 재현이. 왜 그래? 윤서가 해봐. 그럼 뭔데 이거? 그래 가연이 정답. 자, 여기 숫자보다 밑에 있는 숫자가 1만큼 어때요? 크거든. 위에 숫자보다 밑에 숫자가 1만큼 크거든. 그러면 여기도
n보다 1만큼 어때야 돼? 큰 숫자가 붙어야지.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a n 플러스 1이라고 붙여야지 이 규칙이 적용된 거죠. 그렇다면 얘는 뭘까? 얘는 그지? 이놈의 다음 항이잖아. 얘 다음 항이니까 하나 더 커져가지고 a n 플러스 2라고 써야지.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럼 이 상태로 놓고 한번 우리가 이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써볼게요. 이나야, 아까 전에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뭐였죠? A 플러스 아니, 그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면 a 곱하기 A 곱하기 N 뭐에 승현아 뭐다? r에 n-1제곱. 이나 기억났니? 자, 그럼 봐봐 이나야.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수열도 등비 수열이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누구야? 48이지. 그리고 문제에서 보니까 이 수열의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말해줬죠. 그럼 우리 그대로 저기다 적용할 수 있겠네. 맞지? 자, 이 수열의 일반항,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얼마 곱하기? A가 몇이야? A는 첫 항을 말하는 거잖아. 첫 항 48. 48 곱하기 어, 2분의 1에 n-제곱 맞아요. 이게 지금 이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AN의 일반항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얘를 알고 있잖아. 그치? 이 8분의 3이라는 숫자가 n번째가 아니라 n 플러스 2번째 항이잖아. 지금 우리가 써놓은 건 n번째 항을 써놓은 거죠. 그러면 n 플러스 2번째 항도 표현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서 a n 플러스 2라고 하면은 n이 있던 자리를 그대로 그냥 뭘로 바꾸면 돼? n 플러스 2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죠? 딴 건 그대로 냅두고 n만 n 플러스 2로 바꾸면 돼. 그러면 재현아 뭐라고 써야 돼? 48 곱하기 2분의 1에 n 플러스 얼마? 자신있게. 여기가 n자리지. 요 n자리에 뭐가 들어가? n 플러스 2가 들어가. 여기 n 플러스 2. 근데 n 플러스 2하고 빼기 1 있으니까 쓸 때는 n 플러스 1이라고 써야지. 그치? 이게 a n 플러스 2고 그게 8분의 3인 거니까 이거는 8분의 3이다 라고 놓고 n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할까? 이제 저기서 어떻게 하면 생각하기 편할까? 여기서 n을 찾고 싶어. 그죠? 48부터 없애버려야지 보기가 편하잖아. 그럼 양쪽을 48로 뭐 하자? 나누자. 그럼 다시 말하면 곱하기 몇을 하는 거야? 곱하기 48분의 1을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48이랑 3이랑 한번 약분되면서 요거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근데 8분의 1이라는 거는 2분의 1의 몇 제곱이고? 3제곱이고 16분의 1은 2분의 1의 4제곱이잖아. 그럼 2분의 1의 3제곱이랑 2분의 1의 4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2분의 1의 7제곱이야. 근데 그게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이랑 똑같아. 그러면은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n이 몇이구나? 6이구나.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두 문제를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풀었던 대표 유형이랑 지금 풀었던 유제 8번은 같은 유형인데 위에 것처럼 개수가 적을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R이 몇 번 곱해졌는지 보시고 얘처럼 개수가 많은 거는 일반항을 구해서 그죠? 이렇게 번호를 새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177로 갈게요. 자, 여기는 등비중항 문제입니다. 등비중항. 아까 전에 등비 수열을 이루는 A, B, C 세 숫자는 하영아 어떤 관계가 있었더라? B는 AC의 루트, 그쵸? 요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B 제곱으로 하면 어때요? AC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그죠? 요게 조금 더 사용이 편리해. 요게. 그러면 지금도 요 세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운데 숫자를 뭐 한 다음에 제곱을 시킨 다음에 이놈의 제곱이 양 옆에 있는 둘을 뭐 한 거랑 같다?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면 12a 괄호 a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승현이 오케이? 그러면 승현아 네가 여기서 a 값을 찾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할래?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16a 제곱 12a 제곱 12a 그 다음 어떻게 할래요? 이항시키고 얼마로 나눌까? 4로 나눠. 그러면 4a 제곱 잠깐만. 넘어가면 4a 제곱이 4a 제곱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를 4로 나누자. 요걸 4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a 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a로 묶어. 그럼 a 괄호 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a 값은 얼마다? 0 또는 3인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3이다. 그치? 이렇게 풀면 되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요 맨 처음 식에서 요 식에서 이게 지금 4a 제곱이면 이게 16a 제곱이잖아요. 요 식에서 a를 한번 어떻게 해도 괜찮을까요? 나눠도 괜찮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문자로는 나누지 말라 그러잖아. 원래 양변을 막 x로 나누거나 막 양변을 어떤 문자로 나누는 거는 피하죠. 왜 피하니? 왜 나누면 안 돼 문자로는? 양변을 3으로 나누는 건 자연스럽게 하잖아. 근데 양변을 x로 나누는 건 잘 안 하죠. 왜 함부로 나누지 않지? 왜 양변에 x를 곱하는 것도 괜찮고 양변에 x를 더하는 것도 괜찮고 빼는 것도 괜찮은데 양변을 x로 나눌 때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떤 가능성 때문에 그럴까요? 힌트? 초성을 줄 수가 없네. 한 글자인데. 0 때문에 그래요. 0 때문에. 0이라는 숫자로는 뭘 못해? 양변을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양변을 뭔가로 나눌 때는 그 녀석이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처음부터 양수 A라고 말해버렸잖아. 그거 우리는 A가 0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A로 나눠도 괜찮아요. 이럴 때는. 그치? 그러면 처음에 내가 A로 만약에 나눴다면 여기서 A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그냥 16A는 12A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4A가 12다. A는 3이다.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0이 아닐 때는 그 문자로 나눠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유제 9번은 이거 지난 중간고사 때 공부 얼마나 했는지 바로 캐치할 수 있지. 자, 이 문제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식이 있을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그치? 이거 대답 안 나오면 진짜 심각한 거야 이거는. 그치? 이거 1이었죠? 이나야 생각이 안 났어? 우리 삼각함수도 다시 해야 돼. 그치? 삼각함수 끝난 거 아니야. 이번에 삼각함수 범위가 더 많아요 중간고사보다. 그치? 수열 빨리 하고 삼각함수 해야 돼. 솔직히 다 까먹었어요. 이거는 그래도 기억하잖아. 이거는 이거랑 하나 또 있잖아 세트로. 탄젠트 세타가 뭐랑 같다? 뭐분의 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같다. 요거 두 개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이었는데, 자, 이 관계식을 잘 활용을 할 거고요. 여기 지금 요렇게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당연히 얘네 셋을 가지고 또 등비중앙 공식을 써야 되겠지. 그치? 이나야 가운데 걸 어떻게 할까? 제곱해요. 그러면 그냥 5분의 1이지. 걔가 뭐랑 같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랑 같다. 그죠? 요거를 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요 식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호철아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바꿀 수 있어? 탄젠트를
그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지? 그죠? 이건 역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요렇게 바꿔 쓴다면 그럼 이때 이 두 분수는 통분하면 되죠. 그죠? 통분. 얘네들이 통분하면 어떻게 되지? 분의 그렇지. 이렇게 둘이 통분될 거고 1은 그냥 뒤에 냅두면 돼요. 그러면 쓰고 보니까 우리 다 아는 거네. 이거 방금 전에 이나가 구했지. 이거 얼마였어? 5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1이잖아. 그치? 얘는 항상 1이야. 그치? 그러면 이 분수만 봤을 때 이 분수 5분의 1분의 1이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그죠? 분모 문제에 곱하기 5 곱하기 5 해보면 되지? 뭐 5입니다. 이거 5고 1 더했으니까 답은 6 이렇게 찾으면 된다. 쉽죠? 자, 이게 유제 9번이었고요. 내려가서 유제 11번도 보겠습니다. 11번은 자, 이거는 이제 방금 그 삼각함수는 바로 지난 시험범위였지만 요거는 이제 작년에 배운 건데 작년에 배운 거. 자, 여기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제목이 그렇지. 나머지 정리였어요. 나머지 정리가 뭐였냐면은 fx라는 식을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안 배운 거 같은데 이거. 작년 초반에 배웠죠. 작년 초반에. 저도 배웠어요. 모르겠어. 난 모르지. 이거 언제부터 왔는데? 3월 작년. 그럼 배웠지 당연히. 작년 3월이면 처음부터 다 배운 거지. 그때 나 공부 안 했어요, 나. 이거 공부 안 하고 있어요. 기억 안 나? 아니야. 물론 아까 문자로 R이라고 쓰지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F 알파.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썼냐면 막 이렇게 썼죠.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뭐냐? 그럼 f1이었고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뭐냐? f2였고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냐? 그럼 f3이었고 이렇게 계속했잖아. fx를 뭐 x 플러스 5로 나눈 나머지는 뭐냐? f-5였고 고1 시험에 나왔어요? 고1 시험에 나왔죠. 왜 그러냐면 봐봐. fx라는 식을 우리가 x-알파로 나누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나누는 식, 이게 목, 이게 나머지. 나눗셈을 만났을 때 나눗셈을 원래 나눈 것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로 표현하잖아. 그것도 몰라? 여기 설명 끝이 없네. 그러면 자, 만약에 그러면 47이라는 숫자를 10으로 나눴다. 몫이 뭐예요? 몫이 뭐예요? 목과 나머지를 표현하자면 몫이 4, 나머지가 얼마? 7. 그러면 이 47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 10에다가 4를 어떻게 하고? 곱하고 뒤에 7을 더해 놓으면 만들 수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fx를 이걸로 나눴잖아. 나눴을 때 몫이야 이게. 그럼 얘는 뭐야? 나머지야. 그치? 그러면 이 fx를 요걸로 나눈 나머지니까 지금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어? 이 식의 x자리에 그냥 얼마를 넣어버리면 돼? 알파를 넣어버리면 돼요. 이 식의 x자리에 알파를 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 x에 알파를 넣으면 얘가 0이 되잖아. 얘가 혼자 0 되는 게 아니라 얘랑 곱해져 있는 거 qx 같이 데리고 0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x자리에다 알파를 넣은 게 그대로 나머지 r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야? 여기서는 알파잖아. 그 알파를 요 자리에 넣은 것, 그게 바로 나머지예요. 자, 해볼게 그러면. 자, px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한 거야.
이나야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그대로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냐면 p 마이너스 1 이거예요. p 마이너스 1. 근데 p 마이너스 1이란 뭐냐면 여기다가 x자리에다 지금 마이너스 1 넣은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걸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써야 되나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2a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야? a 플러스 1. 자, 요게 지금 이걸로 나눈 나머지 첫 번째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서가 해볼게. 두 번째는 똑같은 px를 이번에는 누구로 나눴냐면 x 마이너스 1로 나눴죠. 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이번에도 얘를 얼마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값 1이지? 1을 여기다 갖다 넣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p1인 거지, 그치? 그럼 p1이면은 여기다가 1 넣으란 얘기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뭐라고 쓸래? 1 플러스 a 플러스 2a 정리하면 뭐예요? 3a 플러스 1. 자, 요거 이제 두 번째 값이고. 자, 마지막으로 승현이 자, px를 이번엔 뭘로 나눴대, 승현아? x-2로 나눴대, 그치? 그럼 이번에도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인 얼마를? 2를 갖다가 여기다 때려 박아, 그치? 그럼 뭐가 되고? p2가 되는 거니까 자, 불러주세요. 4 2a 플러스 2a 정리하면 그죠? 4a 먼저 쓸게. 4a 플러스 4. 그럼 이렇게 3개가 나왔잖아, 식이, 그치? 아, 그만해라. 어? 뭐하냐? 자, 이렇게 3개가 나왔잖아. 1 이거 맨 처음 거? 우리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잖아요. 그죠? 끝에는 a잖아. 맞지? 자, 그럼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요 3개가 요 순서대로 무엇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치? 우리는 결국 얘네 셋을 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그랬던 거야? 무슨 공식을 쓰려고? 등비중항을 쓰려고. 등비중항. 그치? 윤서야, 세 숫자가 등비수열 이루어. 그럼 등비중항인데 가운데 거를 뭐 한 것이? 제곱한 것이 양옆의 숫자의 무엇과? 곱과 같다. 이게 등비중항이지? 그죠? 등비중항식을 그대로 쓰면 가운데 거를 제곱해요. 그러면 3a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양옆에 둘을 곱한 거랑 같으니까 요렇게 식이 써질 거고 우리 이나가 전개 한번 시켜보자. 요거 전개하면 뭐지? 그쵸? 이쪽은요? 그치? 좋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다 넘길게요. 좌변으로 다 넘기면은 5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네. 그치? 그럼 1, 5에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 되니까 a 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1 그쵸? 1 또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풀리겠죠? 문제에서는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답 뭐예요? 1이다.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들이 조금씩 섞여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 등비중항 문제들입니다. 등비중항 문제. 자, 넘겨서 178페이지로 갈게요. 178페이지에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 그래가지고 전에 이거 기억나나요? 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그럼 우리가 이 세 개의 숫자를 뭐하고 뭘로 잡으라 그랬더라? 가운데를 a로 잡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 거는 호철아 뭐라고? a-d, 그치? 공차 한번 뺀 거. 끝에 거는 뭐야? a 플러스 d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잡고 푸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등차 수열이 아니라 뭘 이루는 세수가 등장했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등장했어요. 이거는 보통 문제집에서는 그냥 첫 번째 거를 a로 잡고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걸 a로 잡으면 등비수열이라면 두 번째 숫자는 뭐가 될까?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공비를 한번 곱한 숫자가 여기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고 가나?
공비를 우리는 무슨 문자로 쓰죠? 그럼 여기다 뭐로 써야 돼? AR. 그럼 여기는 뭐로 써야 돼? 우리 지금 등비 수열 얘기하고 있지. 등비 수열은 공비를 계속 곱해 나가는 수열이에요. A에다가 R 한 번 곱한 거 썼잖아. 그럼 그 다음 칸은 뭘 써야 돼? 그럼 AR 제곱이라고 써야지. 맞아요? 자, 이렇게 자꾸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자꾸 푸는 것보다 나는 가운데 걸 A로 자꾸 푸는 게 더 좋더라고. 만약에 가운데를 A로 잡으면 요거는 뭘까요? 잘 생각해봐.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가운데를 A로 잡으면 그 앞에 거 구할 때 공차를 한번 빼죠. 그렇지. 이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A로 잡으면 그 앞에 거는 A를 R로 한번 나눈 거지. 곱하기에 반대를 해야 되니까. 이거 R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A 곱하기 R의 마이너스 1승? 그렇게 말해도 되지, 그치? 쏘리.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R을 한번 그냥 곱한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AR. 자, 이렇게 자꾸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자꾸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를 우리는 이렇게 세 개로 지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그 세 실수를 더한 게 7이라 그랬으니까 하영아 뭐라고 써야 될까? 순서대로. 세 수를 뭐뭐뭐로 잡을 거야? R분의 7은 R분의 A. 우리 지금 세 숫자의 합이 7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합이 7.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를 얘로 잡을 거거든. 근데 그 세 숫자의 합이 7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세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그거 불러주라는 거야. R분의 A 더하기 A 더하기 AR. 그게 얼마다? 7이다. 자, 하나 썼고 그 다음에 곱이 마이너스 27. 이것도 불러줘 하영이가. R분의 A 곱하기 A 곱하기 AR. 얘가 얼마다? 그렇지. 근데 써놓고 보니까 곱할 때 여기 R과 여기 R은 어떻게 될까요? 지워져요 바로. 그러면 뭐만 남았지? 아이고 아빠네서도 그러더라. 이걸 보면서 3A라고 하더라. A 세제곱 있어. 그래 이거 A 세제곱이라고 그래야지. 이거 3A라고 하면 어떡해. A 세제곱이 얼마야?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7. 아니 그럼 좋잖아. A 값이 그냥 바로 나왔네. A 몇인가요? 마이너스 3이에요. A 마이너스 3.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은 뭐겠어 이제?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치? 위에 식에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자. 그러면 이나가 한번 불러줘. 어떻게 써야 될까? 마이너스 3 그치. 요것이 7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양변에 뭐 할까? R을 한 번씩 곱합시다. 양변에 R을 한 번씩 곱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3R 제곱 이게 7R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변으로 다 넘기면 3R 제곱 플러스 10R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지현아 뭐 할까? 인수분해 얼마? 응? 갑자기 목소리 작아졌어. 1, 3 3 1 그치? 그러면은 요거 인수분해한 식이 뭐가 되냐면 R 플러스 3과 뭐가 돼요? 3R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고, 그럼 R 값 두 개가 뭐랑 뭐가 나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자,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R 값이 두 개 나왔지만 답을 찾을 때는 얘를 고르든 큰 차이 없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3인 경우와 마이너스 3분의 1인 경우는 이 맨 앞 숫자랑 맨 뒤 숫자가 자리만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숫자 3개는 똑같아요. 자리만 바뀌는 거. 그래서 그냥 그 중에 계산이 편한 거 이거 고를게요. R 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A 값도 마이너스 3이었잖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개의 값을 찾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요거 윤서야 얼마라 그래야 돼 지금? A도 구했어요. 1이에요. 1.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그지? 그냥 마이너스 3이고 얘는 얼마야? 9. 그치? 요렇게 세 숫자가 문제에서 말하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되겠고요.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뭐예요? 9가 되는 거지. 그치? 9.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3번은 지금 같이 풀어볼 거고 14번은 지웁시다. 14번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14번은 지우시고 자, 13번은 지금 같이 해볼게요. 자, 13번은 이것도 작년에 배운 건데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거 있잖아. 그거 공식 그거 니네 2차 방정식은 알잖아. 그죠? 2차 방정식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지. 알아요. 2차 방정식부터 써야 되겠는데? 진짜요.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승현아 뭐지? 그래. 분수예요. 뭐분의 뭐더라?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그럼 알파 베타는 뭐더라? 어? 누구든 A분의 C. 그치? 자, 이게 2차 방정식이고요. 3차 방정식으로 가면은 문자도 하나 늘어나고 해도 하나 늘어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세근이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죠. 그죠? 감마. 그래서 자, 근각계수의 관계도 이것도 세 줄이지. 그지? 세 줄. 첫 번째는 셋이 그냥 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씩 곱해서 더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셋이 다 곱한 거.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뭐였더라? 첫 번째 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2차랑 똑같아. 그 다음에 일정한 규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A분의 C입니다. 그죠? 어떤 규칙이냐면 부호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지. 그러면 여기 다시 볼까? 이거 다시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분자의 문자는 B, C 그럼 뭐겠어? D. 그치? 자, 이렇게 세 개가 일정한 규칙으로 부호는 마, 풀, 마, 분모는 계속 A, 분자는 B, C, D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어진이는 다 알고 있어서 안 쓰는 거야? 아니면 모르면 써놔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은 모를 수 있어. 근데 다음번에 또 나왔을 때 또 모르는 건 너네 책임이야. 눈으로 사진 그래. 시간을 좀 주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억울한 게 그거예요.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다 안 배웠대. 근데 그거 맞는데. 진짜 한 번도 안 들었죠. 전화가 일어나서 한번 쓸만 하잖아. 다행이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 알면 된다. 이제부터. 그죠? 좀 많이 늦은 거. 어? 좀 늦은 거. 여기까지 하나요? 늦지 않아 봄처럼. 아니, 이제 한 페이지 더 해야지. 왜 그래? 일찍 끝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옆에 페이지는 한 문제만 할게요. 이게 5인데요. 요 문제 풀고 옆에 페이지 한 문제만 풀고 끝. 그때 자. 색은 알파 베타라고 적었는데.
감마입니다. 감마. 감마. 그 쓸 때는 R을 이렇게 뒤집어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뒤집어서. R을 이렇게 대칭시켜가지고. 이거 처음 봤네. 자, 그래서 이제 해도 되겠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등장을 해야죠. 그럼 위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세 개를 뭘로 잡을까요? 가운데 걸 A로 잡을 거야 나는. 그럼 여기는 뭐가 돼? R분의 A. 끝에는 뭐가 돼? A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네 셋이 여기서의 알파, 베타, 감마의 역할을 얘네 셋이 지금 하는 거죠. 그쵸? 그죠?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이렇게 세 개 잡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요 식을 이제 그대로 쓸 거야. 이 근과 계수를 그대로 쓰는데 알파 대신에 R분의 A, 그죠? 베타 대신에 A, 감마 대신에 AR 요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요 근과 계수를.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되겠죠? 세 개를 그대로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게 자, 이 공식에 의해서 재현아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그래 2, 3차 방정식이야. 2, 3차 방정식. 여기서의 세근의 합 마이너스 K, 그치? 마이너스 K.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얘네들을 둘씩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뭐지 가연아? 요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뭐라고 써야 돼? R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R.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제곱, 그쵸? 자, 이게 그러면 둘씩 곱한 거니까 요거잖아, 지금.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야. 그럼 플러스 A분의 C죠. 플러스 A분의 C가 여기다 적용하면 뭐예요? 14. 자, 이게 두 번째 식이고. 자, 세 번째는 그냥 곱하는 거야, 셋이 곱하는 거. 이나야, 이렇게 셋이 다 곱해버리면 뭐만 남아? 그렇지, A 세제곱만 남아.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요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D죠. 그럼 여기다 적용하면 뭐 될까? 이것들은 요것들이에요. 요것들 3차 방정식의 개수들이란 말이야. 그럼 A분의 D면은 마이너스 A분의 D면은 요거 분의 요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써야 돼요. 그쵸? 자,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는 것에서 그냥 누가 나와버렸어? A 값이 나와버렸지. A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A는 마이너스 2. 그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첫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은 K가 들어있어가지고 못 구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값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두 번째 식에다 넣는 거야. 두 번째 식에. 그럼 두 번째 식에 지금 이런 A제곱들이 재현아 전부 얼마로 바뀔까요? 4로 바뀌겠죠? 그죠? A가 마이너스 2니까. 자, 그래서 A제곱을 4로 바꾸면 R분의 4 더하기 4R 더하기 4는 14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전체적으로 R을 한 번씩 곱할게요. R을 한 번씩 곱하자. 그러면은 4 더하기 4R제곱 더하기 요 넘어오겠네. 14 넘어올 테니까 마이너스 10R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로 한번 또 나누고 싶죠? 2로 나누고 순서도 좀 조정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지겠고, 그러면 1, 2에 2, 1에 마이너스니까. 하영아, R값은
2 또는 2분의 1 맞아요. R값은 2 또는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아까도 그랬지만 2를 고르든 2분의 1을 고르든 별 차이 없다 그랬죠. 네. 어차피 세수는 똑같아. 그래서 2를 고를게요. 자, 얘를 2를 고르고 A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2였잖아. 요렇게 두 숫자를 가지고 이제 얘네 셋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세 개를 구해보면 자, 얘는 얼마예요? 요거 분의 요거니까 그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이 세 개가 이 세 개잖아, 그치? 맞아? 요거 세 개 구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 요렇게 셋이 다 더했을 때 지금 얼마가 나와요? 그죠? 요렇게 셋을 더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죠.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K랑 같은 거네. K는 몇이구나? 7이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나는 여러분이 요 정도 수준의 문제까지 맞춰준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밑에 유제 14번 같은 거 나오면 그냥 틀려도 돼요. 13번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179쪽에 이거 대표 유형 6번 하나만 풀고 마칠 텐데 이게 첫인상은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이 보이잖아. 막 그림 나와 있고 막 그림도 복잡해 보이고 그런데 사실 까놓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이 정사각형에서 얘를 9등분을 했대요. 9등분. 9등분이니까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 이렇게 하면 9등분이잖아. 9등분 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조각 하나는 버렸대요. 자,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어떤 도형을 9등분, 9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그 9조각 중에 한 조각을 버렸어. 그러면 9개 중에서 8개만 남긴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원래 넓이의 몇 배로 변할까요? 9조각으로 잘라가지고 한 조각을 버렸어. 그렇지. 9분의 8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재현이가 몸무게 90kg인데 재현이를 9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한 조각을 버렸어. 그럼 몇 킬로가 될까? 80kg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90kg인데 9조각으로 자르면 한 조각이 10kg잖아. 그거 버렸으니까 80kg 되는 거잖아. 90kg가 80kg가 되는 거니까 9분의 8을 곱하는 거란 말이죠. 그지? 그것만 생각해낼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원래 맨 처음 전체 넓이가 36이었거든요. 6 곱하기 6이니까. 근데 36에서 요거 한 조각을 이렇게 버리는 순간 넓이가 몇이 되는 거야? 36에 얼마를 곱한 것? 9분의 8을 곱한 것이 얘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은 또 여기서 또 자른대.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이걸 하나 이렇게 버린대. 모든 칸에서. 근데 그 과정은 방금 우리가 9분의 8을 곱하는 거야 라는 걸 깨달았잖아. 그럼 무조건 똑같은 걸 계속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잘라서 버리면 36 곱하기 9분의 8이야. 근데 요 두 번째 그림 지금 여기 또 잘라가지고 가운데 거 다 버린 거잖아. 요렇게 되면 이때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36에다가 9분의 8을 두 번 곱한 넓이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이. 그럼 그 다음에 또 잘라서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또 잘라가지고 또 가운데 거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넓이는, 그때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는 36 곱하기 9분의 8의 몇 제곱이 돼? 3제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9분의 8이 이러한 시행을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9분의 8이 곱해지는 게 규칙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넓이가 이거였잖아. 그죠? 이러한 시행을 한 번 딱 했을 때 그때 넓이가 36 곱하기 9분의 8의 1제곱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시행을 두 번 했을 때의 넓이가 요거였잖아요. 36 곱하기 9분의 8의 2제곱이었어요. 그럼 이러한 시행을 세 번 했을 때의 넓이가 이거였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규칙을 딱 잡아 내오는 거예요. 아, 몇 번 했느냐를 여기다 넣어주면 그게 그때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겠구나. 그럼 10번을 하면 어떻게 돼? 10번을 하면
이러한 시행을 10번을 했을 때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써야 돼? 36 곱하기 9분의 8의 10제곱 이거죠. 10제곱.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인데 이거와 똑같은 걸 이제 이 중에 고르면 돼요. 그러면 거듭 제곱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36은 소인수분해하면 뭐죠? 그렇지. 2 두 개, 3 두 개. 그 다음에 9분의 8인데 9는 3의 제곱이잖아. 근데 거기다 이제 10제곱을 이제 뿌려줄 거잖아. 그럼 분모가 3의 몇 제곱이에요? 누가 5제곱이라 했어 지금 누가? 3의 제곱에 10제곱을 씌웠어. 30. 누가 30이래 또? 20. 그래 이렇게 생긴 거잖아 지금. 이렇게 아니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10제곱 한 거잖아. 이렇게 응? 그럼 10제곱이 얘한테도 곱해주고 얘한테도 곱해줘야죠. 맞지가 않아.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한 다음에 자 분모가 3의 20제곱분의 분자는 2의 30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3은 어떻게 할 수 있어? 2개 지우고 여기서도 2개 지우니까 뭐라 그래야 돼? 18. 응, 18. 그리고 요거 2개, 요거 30개 합쳐지겠죠? 그럼 뭐가 돼? 3의 18제곱분의 2의 32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이런 문제가. 그죠? 생각보다. 몇 배를 하는 건지, 곱하기 몇을 하는 건지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우리가 토요일까지 숙제는 요 개념책은 179까지, 그 다음에 베이직센 있죠? 베이직센은 174까지고, 그럼 그 단톡방에다가 그 베이직센 문제 중에서 몇 개씩 골라가지고 그냥 올려주고 있거든? 그거 페이지 보고 자기가 숙제하다가 막히는 문제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해가지고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몇 시일까? 2시 30분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교재 검사해가지고 남깁니다. 알았죠? 오늘까지 그 도장 받아야 되는 부분 있었잖아. 오늘까지 도장 받아야 되는 부분, 그 부분까지 도장을 못 받았으면 토요일날 남는 거니까 거기까지 잘 해가지고 옵시다. 자,